놔두고 온 거예요. 그 전날 그 펜션에다가 네. 물건을 놔두고 다음 마을까지 와버린 거예요. 산을 넘어서 왔는데 그 마을에다가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한번 돌아갔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걸어온 거죠. 저는 그 한스를 보면서 한스가 노트에 계속 글을 쓰잖아요. 그 머리맡에 막 놓기도 하는데 그 생각했었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이 노트를 놓고 길을 떠나게 된다면 다시 찾으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뭘 두고 오신 거예요? 발가락 양말? 핸드폰을 놔두고 작가님 거기서 핸드폰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2,000명 쓰는 블랙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블랙베리를 놔두고 왔었는데 제가 그 폰을 되게 아꼈어요. 그 폰이 이렇게 단종이 돼가지고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선물한 거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그때는 그걸 끄고 갔어요. 완전히 정지를 시켜놓고 가가지고 전화가 올 때가 이런 게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게 어쨌든 간에 그 유사시에 데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가져갔죠. 저도 저거 보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기 가면은 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화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쓰시던 그런 기종의 폰을 빌려가지고 네, 전화만 되는 폰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인터넷을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네. 킬로 남았다 막 이렇게. 네. 아이패드로 그 SNS에다 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마다 다 의미가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버스 타고 가고 이런 거. 영화에서 크게 그 뷰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그래서 가고 어떤 걸 느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저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든 숙소에서 자지 않았다고 해서 뭐 덜하고 더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예, 저도 한 번도 알베르게에서는 자지 않았어요. 이 알베르게가요, 되게 불편해요. 남자 여자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요. 그 욕실도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되게 행동하기도 불편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거기에서 만나서 친구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내가 호텔에 묵는다 그래서 내가 뭐 큰일 나려고 싶어서 저는 그 기간 내내 호텔 뭐 여인숙 막 이런 데서 묵었었어요. 저 영화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남자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그 저 남자의 시선으로 보이는 주변의 여자 인물들은 늘 출근거림을 당한다던가 약간 뭔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돼서 아, 여자 혼자 떠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산티아고 길이 여자 혼자 갈 수 있는 길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에 속하는 여행길이에요. 저는 큰 일이 일어났다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소소하게 바바리는 정도가 되신 거. 되게 순박해요,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좀 게을르긴 한데요. 게을러가지고요, 먹을 걸 팔아라고 사정을 해도 안 팔아요. 그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가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안 줘요. 한번 그 피니스텔레 제가 도착을 했을 때 마지막 그거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식당마다 다 문을 닫고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식당도 아니고 카페를 들어가지고 화를 냈어요. 제가 배고픈데 밥을 좀 달라. 밥이 없다고 그러면서 스프를 주는데 갈리시아 스프라는 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특별히 만들어주겠다고. 우리나라 된장국처럼 생겼어요. 이만한 양푼으로 까다 하나 줬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친절하다, 그죠? 네, 혹시 가시는 분 계시면 그 스프를 한번 드셔보세요. 스페인 음식도 되게 맛있거든요. 거기는 이 폴포라 그래가지고요. 문어, 우리나라 문어 이렇게 삶은 것처럼 문어 이거 구운 거로. 네, 약간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매콤하게 해서 파는 것도 있고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한국말로 불러요. 폴포 있어 폴포 막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죠. 한국 음식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네. 쌀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제 고민이기도 했는데 혼자 가고 싶은데 혼자 가고 있다 보면 저렇게 미친 듯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또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면 부담스럽고 싫을 것 같고 양가 감정이 막 들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작가님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는 했지만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중국 청년이랑 일본 청년은 영어로 말을 걸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 행세를 했어요. 못 들은 척.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는 또 제가 일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말을 걸어오면 한국인이 아닌 척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 어느 순간순간에 외로운 날이 있긴 해요. 혼자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와인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밤이 있긴 한데 또 그걸 이겨내는 즐거움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떠나서 자기 혼자 철저하게 자기 혼자가 되어볼 시간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길이고 또 뭐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고 그래서 여성들이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길 중에서는 저는 추천할 수 있는 트레킹 몇 안 되는. 그러면 노란 화살표만 따라서 걸으면 정말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스페인 남자들이요 너무 친절해가지고요 노란 화살표를 잊어버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물어보면 데려다줘요 거기까지.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네. 못 봤어요. 스페인 여자가 데려다 주는 걸 못 봤는데 스페인 남자들은 확실하게 데려다 줘요. 물어보면. 작가님 거기 가서 노트에다가 네. 이제 초고를 쓰셨나요? 네, 저는 노트에다 원래 저는 소설을 쓰면 그 손으로 초고를 써요. 근데 노트 얄팍한 거 하나 딱 가지고 갔어요. 그게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네, 부족하지 않았어요. 딱 맞게 해가지고 그래요? 왔어요. 네. 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작가님이 초고를 노트에 쓰신다는 걸 저는 알았는데 네. 가서 쓰셨으면 어느 정도 두께를 가져가셨을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얄팍한 예. 시놉시스 정도를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정확히 그 온거지 분량이 다 나오는데 노트가 얄팍해도요. 이 유선 노트는 굉장히 많이 써져요. 그럼 2,000매 정도가 한 1,800명. 18매. 네. 제가 너무 사소한 거 물어봤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이 주인공 한패도 그렇잖아요.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을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똑같은 뭔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예. 어떤 생각들이 오가셨는지. 예, 그런 생각 하루에도 10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요. 중간쯤 가면은 이거를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여기서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이 오기를 부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어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뭔가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내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지? 계속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나가는 거, 그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저는 그게 인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중간에서 포기하는 친구는 중국 친구만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저랑 이제 몇 안 되니까 되게 다 아는데 그 중국 친구는 중간에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네, 그러니까 둘이 나갔어요. 그리고 중국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뭐지 서양 금발의 금발 미인을 만나가지고 휴양지 같은 데 갔나? 예,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한테 대체 이 차이나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금발 만나가지고 예, 블론드 만나서 날랐다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 길에서. 글쎄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게 너무 거짓거리거든요. 예, 사랑에 빠지면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은. 사랑에 빠지기엔 너무 악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양 여자들은 그 살결이 희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고 그러지 않는데 동양 여자들은 그거 며칠만 하면 얼굴 새카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덕지덕지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이것도 부족해서 막 북언 막 이런 거 쓰고 걸어야 되거든요. 언제 눈 맞겠어요, 그게. 사람이 약간 그런 궁지에 몰리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정이 생기잖아요. 없다 좋다. 예. 자기들끼리 막 친구가 되고 특히 좋은 게 그거였어요. 젊은 친구들은 되게 그 언어 습득이 빨라요. 우리하고 다른 게 그런 거. 우리는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딱딱해져가지고 그 스페인 말을 좀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가도 막 얼른 이렇게 못 써먹고 막 종이적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30몇이 이렇게 한국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그 아주 어린 친구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금방 스페인 말을 터득해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젊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고 그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 막 이렇게 신발 버리고 이렇게 지팡이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서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귀퉁이에서 이제 그걸 혼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때는 좀 외로웠어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쓰시는 작가님이 귀머거리인 척하고 막 그랬다는 게 너무 웃기고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거기서 매일 틈틈이 읽으셨던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20대 때 되게 고단한 20대를 보냈어요. 이제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동생들한테 엄마 노릇 하면서 이제 제 인생을 못 사니까 되게 힘든 20대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막 우울증 같은 게 있고 그랬었어요. 혼자 울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나 이랬을 때 그 인생에서 이 캄캄한 어떤 청춘일 때 저한테 힘을 줬던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빅터 프랭클이 굉장히 저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을 이렇게 지창한 그 심리학자인데요. 읽어보시면 아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양반이 갇혀가지고 자기 가족도 잃고 아내도 잃고 뭐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생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뒤편에 자기가 이제 그 만든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 책하고 노트하고 되게 무거워가지고 로션 같은 것도 이게 큰 거 안 들고 막 그람수로 재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그 책하고 노트하고 그거를 꼭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 불만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책이 이렇게 이게 하드 커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이 커버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찢어서 버렸어요. 이게 얇은 이런 거면은 페이퍼북이면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은데 하드 커버랑 너무 커버가 무거운 거예요. 커버만 찢어서 버리고 안에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 책을 밤마다 힘들 때마다 그걸 읽으면 그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니체가 말했는데 그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 산티아고 길하고 굉장히 겹치면서 밤마다 그걸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 지망생이나 작가님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님이 원래 다른 직업이 있다가 작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간호사 일도 하셨고 그 심사직 일을 하셨죠. 그래서 총 14년 정도 다른 일을 하시다가 41살쯤에 작가로 등단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 6년의 시간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6년 동안 습작을 하셨대요. 11번 등단에 떨어지시고 근데 그 6년이란 시간을 버텼다는 거에 대한 되게 존경심?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버티는 데 좀 일가견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해도요, 이렇게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서 빨리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육상으로 치자면 100m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늦거든요. 근데 오래 달리기는 참 잘해요. 수영도요, 이 25m나 50m 기록은 굉장히 좀 늦어요. 근데 도는 건 한 40바퀴 정도 돌아요. 보통 그냥 기본으로 몸풀기가 40바퀴 정도 하고 탈출기로 그러니까 좀 멍청하게 몸을 쓰는 스타일인데 제가 성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지구력 이런데 견디는데 좀 그런 좀 일가견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6년 그 11번 이렇게 하고 견디는데도 그런 성격이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부여잡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새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길을 보고 또 정유정 작가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작가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그 6년의 세월에 다시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작가님한테도 약간 저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분이. 예, 그렇죠. 예, 남편이 여행을 가면 굉장히 반대를 한번 일단 제가 집을 나가면 장기적으로 집을 나가기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은 그 가면 나 또 내가 혼자 밥 해 먹어야 돼 막 이러는데 좀 뭐 돌아오면은 좀 좋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고요. 일단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6년 동안 제 남편이 그 남편 자랑은 아니고요. 되게 뒷바라지를 잘해줬어요. 네. 뒷바라지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마 작가로서 어쨌든 등단을 할 수 있었고 세상에 제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데는 그 남편의 공이 굉장히 좀 컸어요. 숨은 영웅입니다. 숨은. 네. 그리고 그 안나푸르나 가실 때, 히말라야 가실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남편분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도 허락하셨으니까 산티아고 정도는 쉽게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네, 쉽게 허락하기보다는 포기했죠. 또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얼마 안 걸려. 그러면서 내가 한 40일만 갔다 올게. 그랬더니 말을 한 며칠 동안 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싶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드릴게요. 저기 뒤에 계신 여자분? 더 받.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참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그 순례길을 갈 때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잃어버린 자기 삶의 목표를 다시 되찾고 싶다거나 가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하나씩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작가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질문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냥 나는 소설을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 있었는데 대체 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그 고민만 가득 가지고 갔어요. 근데 소설이라는 게 어차피 소설 자체가 질문이거든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내가 독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하고 주인공이 자기의 그 이야기의 세계 안에서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자체가 저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여행을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행을 가셨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 사실 이 결과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스러운 순례길을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악마. 그러니까요. 사이코패스 이야기 쓰셨어요. 그 점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제가 이 책 두 권이 제 앞에 놓여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두 분께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두 분께 제가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문하신 여자분께 드릴 테니까요. 좀 이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책 한 권 받아주시고 한 권 이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 이 책 받으시면 두 번째 분 질문. 그러면 네. 작가님께서 지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 하늘색.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화 방금 봤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날마다 이제 여정이 끝나면은 여권에 도장 찍어듯이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 저기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가 그 손기정 나오신 학교라 다른 학교는 개교 기념일에 다 노는데 저희는 개교 기념일에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마라톤을 할 때 그 중간에 방한점이나 몇몇 스팟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서 계시다가 팔뚝에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고지식하니까 그걸 코스대로 뛰는데 몇몇 친구들은 이제 지름길로 와요 그거를. 근데 스탬프 찌는 스팟만 알아놨다가 이제 저희는 뭐라고 이제 일러 바치지는 못하겠는데 쟤는 막 좀 이렇게 좀 열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여기서 보면서 뭐 발에 물집이 잡혔다고 하지만 주인공이 막 용달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하는데 되게 담백하게 그냥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례자들이 그런 순례자들이 많나 좀 궁금했는데 그건 기자님이 아까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싶긴 하고요. 하나 또 흥미롭게 보는데 영화적으로 요건 혹시 작가님 어떻게 보셨나 궁금한데 중간에 나오는 길에서 만나는 아저씨가 그 호흡법 가르쳐주는 아저씨가 산티아고가 이쪽인데 나를 따라와라 그러고 나다가 모텔에서 한 번 더 만나잖아요. 이제 그 불꽃놀이 하는 곳에서 이제 뭐 양철복이랑 모모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히틀러 얘기를 하니까는 주인공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 그게 에세이에 나오는지 실제로 만났던 인물인지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그 영화 별로 봤을 때는 약간 다른 부분이랑 조금 이질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맨 마지막 성당에 그 아저씨가 다시 한 번 나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애저씨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작가님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중간에 나왔던 그 남자에 대해서는 이게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내러티브를 짜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역할 내지는 그 부분을 그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성장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형적으로 성장의 스토리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 실화잖아요. 실화에다 이제 기반을 두고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렷하게 잡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또렷하게 그 성장의 기승전결을 잡아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매듭을 두고 지금 정확히 갔다고 보고요. 그 히틀러 그거는 저는 그 할아버지가 혹시 이 사람이 독일인이라고 비웃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이 스페인 산골에를 들어가면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요 좀 약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인종차별적인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과거의 어떤 유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무튼 뭐라고 그래야 되지 편견 이런 거 이렇게 되게 고정된 마음 이렇게 좀 융통성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산골 쪽에 살고 계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밥을 못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식당 가가지고 대답을 안 해서요.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아까 할아버지가 물론 뭐 호흡법 어쩌고 막 그거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친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저런 영화나 저런 이야기마다 한 사람씩 튀어나오는 괴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히틀러 어쩌고 나의 투쟁 어쩌고 딱 나와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되게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루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영화 지루하기 정말 네. 지루하기 쉽거든요. 게다가 나레이션도 많아서 나레이션으로 또 엮어가는 네. 영화고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서사가 강렬해야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